경선 후유증 봉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거듭해 원팀을 강조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놓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낙연 대표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캠프 해단식에 나섰고 거기서 원팀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강물이 다시 되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 자기 어떻게 보면 책임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후보셨고 후보가 이제 해단식에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원팀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당연히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지지자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했고 이제 그분이 어쨌든 후보가 되길 바랬지만 그게 불말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다독일 힘도 결국 이낙연 후보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지지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한 팀, 원팀이 되길 바라는 얘기를 하셨고 하나의 강물로 바다로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개인 간의 감정 또는 뭐 경선 과정에 있었던 갈등 이런 문제는 다 덮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도 일부 이제 지지자들은 뭐 그냥 승복할 수 없다면서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극렬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을 대체적으로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어떤 정치 결사체인 정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법부에서 바꾸거나 그걸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약간의 서운함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저는 지지하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뭐 가장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서른 의원도 그렇게 입장을 또 냈지 않습니까? SNS에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서른 의원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다음에 누구 뽑을 거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찍겠다 40%. 그러니까요. 왜? 홍 후보를 찍겠다 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뭐 전문가들은 약간 의견이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건 지금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저는 봐요. 150일 정도 아직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결집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누가 후보가 된 그 후보를 밀어서 어쨌든 정권 재창출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탈환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대승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마음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경선이 끝나자마자 조사를 한 거고 그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인격을 짓밟거나 이러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거와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송영길 대표가 마치 일베 수준으로 일베처럼 한다 이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좀 쉽게 봉합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뭔가 묘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아까 인터뷰 보면 전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화했다고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후보하고 통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봉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이 좀 그 지지자 측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얘기죠. 그렇죠. 뭐 일베를 비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송 대표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살피고 그분들을 예.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은 용광로 선대위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반대편에 섰든 서로 갈등이 있었든 없었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어떤 대업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항상 50%를 훨씬 맞습니다. 넘는다는 거는 예,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물론 다른 후보들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네 캠프 행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신머리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시죠. 예.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십수년, 20년을 갖다가 지내왔는데 뭐 월급쟁이 공직생활 한 사람한테다가 도덕 검증이나 윤리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구슬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어제 토론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말 하고 싶으면 토론에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그렇게 등에 칼을 꼽는 좀 그런 식은 그건 좀 정말 정치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당 입장에서는 좀 심한 말을 하긴 했네요. 쉬운 말을 그죠? 했죠. 예. 당이 해체해야 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후보들 간에 서로 논쟁하고 이러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이 말은 결국 후보들을 상대로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후보들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연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직보하는 자리였고 가까운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라고 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검증 안 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하면 그걸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자기한테. 왜 그거를 문제를 삼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경선의 과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경선 과정에는요 뭐든지 다 나옵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갈등 보세요. 경선 과정에. 정말 뭐 심지어는 막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거 다 보셨으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럼 토론할 때는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셨고 그 결론이 결국 당 해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본질하고 어긋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워낙 듭니다. 다른 후보들이 자기 하나를 놓고 다 일제히 공격을 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당원 마음이 상할 만한 말들이 이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들어오는 당원들 위장 당원일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다가 예. 이렇게 엉터리 당이면 해체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발언까지 이어지면은 근데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절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영향을 미치죠. 50대 50이거든요. 예. 지금 2차 경선은 2차 컷오프는 30대 70이었거든요. 근데 50, 50으로 가기 예. 때문에 당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이런 말이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죠. 왜 당을 왜 해체해야 되냐? 이게 당이 무슨 상관이냐? 아까 이준석 대표 인터뷰 잠깐 들었습니다만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 나온 얘기를 왜 화살을 당으로 돌리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당과 연결시켜서 당을 해체한다는 얘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다. 예.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당원들로부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위기에 조금 이렇게 업된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들어보시죠. 예. 예. 야, 넌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뭐 옛날에도 어느 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외부에서 그러려면 당 그만둬라라고 하는 거와 예. 당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하는 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벼르고 있습니다. 당장 맞습니다. 토론회 때 한번 보자고. 예. 좀 세게 나오겠죠. 그럼요. 1대1 토론을 하거든요, 이제는. 예. 1대1이면 두 사람만 토론을 하는 건 물론 참석은 네 분이 하지만 각각 돌아가면서 두 명씩 이제 토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냥 소위 우리가 치고받고 가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아마 항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해명 가지고는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공격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막아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선 과정에서는요. 모든 의혹들에서 다 검증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선에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당을 연계시키고 당을 해체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 나왔냐 이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번 토론에서 집중적인 공세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일 마스 토론 한번 지켜보고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